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영등철에 감성돔 낚시를 할 때 어신지 형태가 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월간 바다낚시 앤 시루어 2022년 3월호에 연재된 김정욱의 릴찌낚시 이론과 실전 22편 어신지 형태에 따른 예민성 연구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인 김정욱 씨는 거제도 지세포에서 갯바위 낚시 전용선인 해리모를 운영 중이며 쯔리겐, 랜서, 그리고 퀴마 필드 테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릴찌 낚시 전문가입니다. 영등철은 감성돔 손맛보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보통 음력 2월을 영등철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음력 2월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영등철에는 수온이 낮은 데다 날씨 변덕이 심하고 감성돔의 경계심이 강하고 입질도 얕습니다. 출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낚시인들도 고전을 면치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영등철은 감성돔이 산란 준비를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감성돔이 유난히 예민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경계심 강한 영등철 감성돔을 제대로 공략하려면 예민한 채비가 필요합니다. 감성돔 채비 중 예민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막대찌입니다. 감성돔 입질이 예민할 때 막대찌 채비를 사용하는 건 훌륭한 대응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낚시인들이 영등철 감성돔 낚시에 막대찌 채비를 애용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시기 감성돔 낚시 채비와 관련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필자가 생각하는 어신지 형태와 예민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뚱뚱한 찌는 예민성이 떨어진다. 감성돔이 주로 활동하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필자는 아주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갯바위 가장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낚시로 무리 없이 공략할 수 있는 적당히 먼 거리, 이곳에 감성돔이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감성돔 낚시 어신지로 사용하는 구멍찌는 대부분 무게가 20g 이상입니다. 이 정도 중량을 가진 구멍찌로 만든 채비를 사용하면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모두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포인트에서는 감성돔이 머물고 있는 지점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물때가 극단적이거나 포인트 여건이 비정상적으로 특이한 곳만 아니라면 감성돔을 노릴 때 뚱뚱하고 무거운 구멍찌를 어신지로 고릅니다. 그런데 뚱뚱하고 무거운 구멍찌는 예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성돔 낚시를 즐기는 릴찌 낚시 마니아 상당수는 찌가 둥글고 크면 예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자는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뚱뚱한 찌라고 다 둔한 것도 아니고 날씬한 찌라고 모두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뚱뚱한 찌와 날씬한 찌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날씬한 찌에는 막대찌도 포함됩니다. 뚱뚱한 찌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도 시원한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채비 견제 시 쉽게 딸려오지 않습니다. 조류 타는 능력이 우수해 조류가 약한 곳에서도 원활하게 흘릴 수 있습니다. 초복군도 손목 힘을 이용해 멀리 캐스팅할 수 있습니다. 속조류를 잘 타기 때문에 잠길찌 낚시를 할 때 견제를 해도 움직임이 덜해 미끼와 밑밥을 동조시키기 쉽습니다. 조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잠길찌 낚시를 할 때 일단 물속에 가라앉으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뚱뚱한 찌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스팅을 무리하게 할 경우 무게감 때문에 초리 때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찌 자체의 잔존부력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막대찌를 포함한 날씬한 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잘 띕니다.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원줄 관리에 신경 쓰면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찌 자체의 잔존부력이 적습니다. 날씬한 찌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스팅 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캐스팅 도중 채비가 쉽게 엉킵니다. 뚱뚱한 어신찌를 사용하는 채비의 기본 구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뚱뚱한 찌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씬한 찌가 따라오지 못할 장점 또한 많습니다. 필자가 뚱뚱한 찌를 어신찌로 선호하는 이유도 이처럼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뚱뚱한 찌로 채비를 구성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뚱뚱한 찌를 어신찌로 사용할 때는 부피가 작은 수중찌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캐스팅 안정성이 높아져 빙글빙글 돌면서 엉키는 현상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뚱뚱한 찌로 반유동 채비를 만들 때는 수중봉돌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을 쓰기 3일 전에도 필자는 뚱뚱한 찌를 어신찌로 사용해 씨알 좋은 감성돔을 낚았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악조건 속이었지만 뚱뚱한 찌는 앞에서 말씀드린 장점들 덕분에 탁월한 기능성을 자랑하며 필자에게 대물급 감성돔을 선물했습니다. 최저 수온기인 요즘은 뚱뚱한 찌, 즉 비거리가 우수한 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한층 효율적인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뚱뚱한 찌 채비로 재미를 본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8년 전에 있었던 감성돔 낚시 경험담입니다. 그날 필자는 감성돔 낚시를 하기 위해 여수권을 대표하는 바다낚시 명소 중 한 곳인 금오도를 찾았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포인트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포인트 여건은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필자를 이곳에 내려준 가이드는 채비를 멀리 던질 필요 없이 갯바위 가장자리를 집중 공략해야 손맛 볼 확률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심이 9에서 11m 정도 되기 때문에 채비를 발 앞 조리에 태워 갯바위 가장자리를 따라 흘리면 어렵지 않게 입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가이드 얘기대로 새벽에는 철저하게 발밑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서너 시간 동안 입질이 아예 없었습니다. 공략법에 변화를 주기로 하고 어신찌를 뚱뚱한 찌로 바꿔 달았습니다. 찌미 수심을 실제 수심보다 긴 13m로 맞춘 뚱뚱한 찌 채비를 멀리 캐스팅한 다음 살살 당겨오면서 바닥 지형을 더듬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타낚시와 바닥 끌기를 병행한 것입니다. 이날 필자는 이 방법으로 덩치급 감성돔 3마리를 연달아 걸어냈습니다. 가이드 얘기를 맹신해 철수 때까지 발밑만 노렸다면 빈손으로 철수했을 게 분명합니다. 철수하는 배에 오를 때 가이드가 조과도 확인하지 않고 어느 지점을 공략했냐고 물었습니다. 장타 낚시를 했다고 대답하자 발밑에 입질이 집중되는 곳인데 왜 먼 거리를 노렸느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하는 필자에게 가이드는 다시 감성돔을 낚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3마리밖에 낚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얼굴 표정이 굳어버린 가이드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가이드는 감성돔 3마리 모두 먼 거리에서 낚였냐고 물었고 필자는 가까운 데 노리다 입질이 아예 없어서 장타 낚시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가이드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감성돔 3마리가 든 필자 살림통 뚜껑을 열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 필자와 같은 낚시배를 탔던 낚시인은 2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성돔 손맛을 본 사람은 필자를 제외하고 단 한 팀뿐이었습니다. 와 크네. 커 사이즈가. 못 작았나? 못 작았나? 다 왔네. 몰이다. 살 땡글러 와봐라. 오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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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오짜 우리 동생 오짜 낚았네요. 안 커진다. 우와. 우와. 우와, 크다. 우와, 오짜 되겠다. 우와, 오짜. 우리 동생 오짜 했어.